네, 2022년 7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과 역시 큰 위기를 봉착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할 때 사실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것부터 하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대를 했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것도 아이디어다. 구태를 한번 벗어보자. 라고 해서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한편으로는 야 이거 청와대까지 국민에게 돌려주고 실패하면은 돌아갈 데도 없는데 하는 두려움은 있었는데 요즘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청와대만 괜히 없애서 예산만 세금만 없애고 성과 없는 그런 결과가 맞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링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은 역경에 처했을 때가 아니라 권력이 주어졌을 때 드러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권력을 줘봐라. 그럼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이 드러난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신을 낮추고 남의 얘기를 듣죠. 다급하니까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 얘기를 듣고 그래서 위기를 돌파하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아주 보통 사람이고 근데 이제 위기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해보라 그럴 때 그때 진짜 새로운 실력과 그 다음에 인품이 드러나죠. 권성동 당대표 대행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직무대행 된 지 23일 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힘당은 윤석열 정부 82일 만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100일도 안 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다? 아니 뭐 패배한 민주당에서 만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겁니다.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추락한 게 이렇게 큰 겁니다. 계속 이게 경고를 해왔는데 여론조사가 허위일 거다. 그렇게 wishful thinking, 그룹스팅크에 빠지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어디 가서 종교단체나 이끌어야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여권의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특히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동아일보 출신이죠. 삼축체제를 거론하면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했는데 그 대통령실의 인적쇄신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누구겠습니까?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을 득하거나 승인하에서 하는 겁니다. 인적쇄신 대상으로는 현재 보도에 따르면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거론되고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 이게 참모들의 책임인가요? 대통령의 책임인가요? 참모들의 공간을 안 주고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다 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죠. 뭐. 집권 초기니까. 이 노련한 비서실장 수석들 다 각 분야에선 날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는 대통령이 너무 본인 뜻대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었던 거죠. 윤 대통령은 내일이네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여름 휴가를 갑니다. 글쎄 여름 휴가를 꼭 가야 되나요? 가서 뭔가 구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구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구상도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이준석 씨는 점점 언론의 자유를 얻어서 뭐 당에서 양두구육을 하더니만은 양 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팔더니만 구두구육한다.
개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언론 자유가 열렸네 마구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은 이준석 씨는 대표로 징계가 끝나도 돌아올 수가 없죠. 뭐 그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자기를 친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고 어려워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30날 어제 미국 가버렸습니다. 차기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도 거론되는데 딸이 하나 있죠. 안설이 씨. 굉장히 스탠포드 박사죠. 그 안설이 박사를 만나러 부인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간 거죠. 그러지 않아도 홍준표 지사가 당이 어려운데 각자 도생하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각자 도생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골치 아프니까 떠나는 거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힘당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수습 능력이 거의 바닥에 이른 것 같다. 경제와 민생이 위기인데 여당의 수습 능력이 회의적 수준이다. 와, 이건 이런 조롱도 없죠. 조금 전에 하면 대통령 하야하라는 얘기 나오겠어요. 더 신나는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산업부, 여가부, 통일부, 과기부 등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없다. 부처를 압수수색해서 어느 세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냐. 헛된 꿈을 포기해야 된다.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행안부에 경찰국 하나 두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 제가 한번 정리했잖아요. 검찰에서는 김호수 씨가 사퇴해주는 바람에 검찰총장의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잘 아는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검찰 인사를 하면서 딱 장악하고 인사관리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박또박 흥분하지 않고 방어해가고 있습니다. 이상민 씨는 판사만 했기 때문에 판사 출신으로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해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신임청장을 임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경찰국을 만드는 걸로 가다가 이렇게 제가 보면 어려운 문제 아닌데 경찰이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 못해요. 이들도 봉급장이에요. 쩔쩔매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 가서 답변할 때는 핏대만 올리고 핏대 올리니까 또 실수하게 되고 뭐 쿠데타다 뭐 어쩌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감정 올리는 쿨다운 시키는 게 다급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한 몇 주 후에 전쟁이 일어났죠. 미국 연방을 해체하자는 쪽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랑 대통령 후보 경쟁을 할 때 공화당에서 경쟁했던 사람을 하나를 제 기억에 맞을 겁니다. 국무부 장관 또 한 사람을 재무부 장관. 미국의 장관들은 대통령과 거의 동급입니다. 그 당시에는 연방국가가 엉성할 때니까. 그리고 계속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수권자니까 그 미국 장군들한테 합니다. 이렇게 보내죠. 편지를. 당신이 책임지고 작전을 하시오. 성공하면 당신이 한 거고 실패하면 링컨이 지시해서 했다고 발표하시오. 내가 책임지겠어. The buck stops here. 이거는 트루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그런 글귀로서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 그 책상에 올렸다 그러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The buck stops here를 얘기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The buck stops here 그 액자를 만들어서 윤 대통령한테 선물했는데 윤 대통령은 왜 트루먼이나 링컨처럼 못하나요? 맡겨야죠. 그래서 결국은 링컨은 그렇게 다 지휘관들한테 다 넘기고 그 다음에 모든 전쟁터를 자기가 방문하잖아요. 그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경쟁자인 재무부 장관이나 국무부 장관하고 같이 가잖아요. 나중에 이 장관들이 이자가 왜 이러지 하고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열정에 감복하고 대단하구나. 이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현지 시찰.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말단,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방문하시라고 자꾸 권하는 게 열정이 있어야 감복을 하죠. 청와대만 덜렁 개방하고 용산으로 앉는다고 그게
대한민국 잘 이끄는 거에 전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복을 시켜야 이제 충성을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이 없었죠. 대통령이란 권력을 가졌는데 인품과 능력이 드러나지가 않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권성동 씨가 여론에 밀려서 직무대행을 내놓고 또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 와, 그때 100일도 안 된 정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비상대책위원으로 여당이 가고 시급하죠. 저는 윤 대통령이 상당히 우유부단 뭘 준비가 안 된 대통령 그건 뭐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저 중요한 자리를 만났으면 결단성 있게 해야죠.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이지삼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가가지고 이 도끼로 딱 그 줄을 끊는 거 할 때 3번인가 이렇게 쳤대죠. 한 번에 딱 결단성 있게 내리쳐야 되는 건데 그 교육 안 해줬나 해군이? 안 해줬어도 문제고 과다서 이렇게 딱 쳐야 됩니다. 아직도 윤 대통령 이 자신감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죽으나 사나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링컨 전기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휴가 기간 동안 과단성 있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앞장서야 됩니다.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고요. 시키는 것만 해라. 통제 처음엔 좋죠. 근데 결국은 거기서 모순이 걸리면 답이 없습니다. 다 맡기고 또 본인이 더 앞장서서 가고 이거는 박정희도 모범을 보였던 거고 전두환도 보였던 거고 링컨도 보였던 거고 또 패튼 장군도 보였던 거고 패튼 장군도 어디 갈 때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친구진들이 반대하면 내가 거기 갔다 왔단 말이야 하고 강을 직접 건너왔다고 옷이 젖은 걸 보여주잖아요. 일로 넘어가면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젊은 시절에 조갑재 부장을 존경했던 이유는 그분은 기자들이 신문 보고 판단하고 있을 때 현장을 이미 갔다 와서 얘기를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윤 대통령이 좀 우유부단을 탈피하고 과단성 있게 역시 현장에 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시고 또 참모들을 앞에서 끌어야만 바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링컨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